첩첩산중, 산새조차 숨을 죽이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밤의 정막을 아시는지요?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칼날처럼 번뜩이는 그런 밤 말입니다.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깊은 골짜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살 남짓 되었을까 아직 솜털이 보송한 소년 산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산이에게 겨울은 그 어떤 맹수보다 무서운 계절이었습니다. 땔감은 늘 부족했고 독항아리의 쌀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날 밤도 산이는 으스스한 냉기가 도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아궁이에 남은 마지막 온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였습니다. 산이는 무심코 부직갱이로 재를 뒤적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가녀린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추위에 못 이겨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세요? 산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휑 하고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뿐이었지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무릎을 끌어안으려던 찰나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시역. 그것은 아궁이 뒤편 굴뚝과 벽 사이의 틈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산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산골에는 늑대도 살고 멧돼지도 산다던데 혹시 무서운 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독한 외로움이 산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산이는 호롱불을 들고 살금살금 아궁이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그곳에는 뜻밖의 손님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의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큼이나 될까요? 아주 작은 털뭉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털의 무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고 노란 줄무늬가 등줄기를 따라 선명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녀석은 산이의 인기척에 놀랐는지 몸을 잔뜩 움츠리며 학 하고 입을 벌렸지만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너 호랑이니? 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산골 오지에 호랑이 새끼라니요. 어미를 잃은 걸까요? 아니면 무리의 이동 중에 낙오된 걸까요? 녀석은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홀쭉했고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 젖은 눈망울이 산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 산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생명에 대한 연민, 바로 그것이었지요. 산이는 호롱불을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껴두었던 삶은 감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티려면 이걸 먹어야 했지만 산이는 망설임 없이 감자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감자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거 먹어. 따뜻해. 산이는 감자 반쪽을 녀석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새끼 짐승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감자를 먹어치우니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삼키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도 귀엽던지 산이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녀석이 감자를 다 먹고 나자 산이는 나머지 반쪽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물만 마셔도 배부르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으니까요. 하지만 산이는 배고픔보다 더 큰 포만감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남은 감자까지 깨끗이 비우고 나자 산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 줄 알았던 털은 생각보다 보드라웠고 녀석의 체온은 산이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자고 가렴. 딱은 너무 추워. 산이는 녀석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도 산이의 품이 싫지 않은지 가슴팍에 고개를 파묻고 가릉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윗목에 깔린 낡은 이불 위로 소년과 새끼 호랑이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산이는 잠이 든 녀석의 줄무늬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호랑이라고 부르기엔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요. 그래, 범이가 좋겠다. 범이. 입안에서 굴려보니 둥글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범아, 너도 외로웠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야. 산이의 속삭임에 대답이라도 하듯 범이의 귀가 쫑긋거렸습니다. 산이는 범이의 작은 발바닥을 자신의 손바닥에 맞대어 보았습니다. 말랑말랑한 발바닥 아래 숨겨진 작은 발톱이 느껴졌지만 산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훗날 산군이라 불리며 산맥을 호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동생 하나가 생긴 것처럼 기뻐할 뿐이었지요. 그날 밤 산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이는 범이의 등에 타고 눈 덮인 산을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범이의 따뜻한 털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품속에 있어야 할 범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아, 어디 갔니? 산이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살인문을 지나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가버린 걸까요? 하룻밤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허탈한 마음에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줄무늬가 튀어나왔습니다. 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꿩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꽤 큼직한 꿩 한 마리를 질질 끌고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몸집만한 사냥감을 물고 낑낑대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범이의 모습에 산이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나누어진 감자 반쪽의 보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 함께 먹고 살자는 무언의 약속이었을까요? 범아, 이걸 네가 잡아온 거야? 산이가 바닥으로 뛰쳐나가 범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범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거리며 산이의 볼을 거칠게 핥았습니다. 까끌까끌한 혀의 감촉이 눈물 젖은 산이의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딴 초가집의 소년과 숲의 제왕이 될 운명을 가진 짐승.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둘의 만남은 춥고 긴 겨울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산 너머 골짜기에 어떤 전설이 움트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범이는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만 하던 녀석이 어느새 송아지만해지고 산이의 어깨를 훌쩍 넘어서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커져도 산이 앞에서는 영락없는 응석바지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산이 역시 범이를 맹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였고 친구였으며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것은 때때로 가혹한 법입니다. 짐승의 길과 사람의 길은 엄연히 다른 법이니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오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도 없이 아주 낯선 손님들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냥꾼들을 모으고 있다더군요. 산을 호령하는 거대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을 지키는 영물인지 사람을 해치는 요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가죽이 탐나고 그 명성이 탐날 뿐이었지요. 산이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범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범아,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범이는 그 깊은 눈으로 산이를 응시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낯선 발자국 소리가 초가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던 그날 아침,
산이와 범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산이는 범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범이가 산이를 지키게 될까요? 이 작은 초가집에 들이우기 시작한 그림자는 단순한 사냥꾼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인연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계절의 바뀜은 참으로 소란스럽지 않게 찾아옵니다. 산인의 초가집 지붕 위로 소복이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끝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뒷산 진달래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더군요. 그 무심한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산이의 착한 심성뿐이요. 놀랍도록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녀석 범이의 덩치였습니다. 처음 산이가 품에 안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저 손뭉치 같던 녀석이었습니다. 낑낑대며 우유를 찾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산이의 허리춤을 훌쩍 넘길 만큼 거대한 짐승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산신령도 피해갈 무시무시한 맹수였을지 몰라도 산이에게 범인은 그저 덩치 큰 막내 동생이자 차가운 밤 공기를 함께 데우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보세요. 자기 마루에 걸터 앉은 산이를. 녀석이 보리밥 남은 것을 긁어 개밥 그릇도 아닌 큼지막한 나무 함지에 부어줍니다. 그러면 호랑이 체면도 없이 꼬리를 살랑대며 달려드는 저 범이를 좀 보십시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감추고 거친 혓바닥으로 산이의 투박한 손등을 핫하대는 꼴이라니 영락없는 강아지입니다. 산이가 장난스레 범이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털복숭이 배에 얼굴을 비비면 범이는 그르렁거리는 낮은 울음으로 화답합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산아, 너는 무섭지 않니?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산이는 아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섭다니요? 이 녀석 눈을 한번 보세요. 내 어머니 눈을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이는 외로웠습니다. 부모 잃고 천의 고아가 되어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소년에게 산속에서 주워온 이 호랑이는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범이 또한 어미 잃은 슬픔을 알기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산이의 곁을 말없이 지켰을 테지요. 둘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그 모진 겨울을 그리고 배고픈 봄을 견뎌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짐승과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그저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저 아름답게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평화롭고 기이한 우정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건 마을 유지인 칠성이놈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위인이었지만 재물 욕심에는 끝이 없는 법이죠. 그는 오래전부터 산인의 초가집 털에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관이 넌지시 흘린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저 터가 자손만대 부귀양화를 누릴 명당자리라고. 그 말을 들은 뒤로 칠성이 눈에는 산인의 낡은 초가집이 황금으로 지은 궁궐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고아 녀석 하나 내쫓는 게 머글이 대수냐 싶었겠지만 산인은 완당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억지로라도 집 문서를 뺏어볼 요량으로 산인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만 겁니다. 울타리 너머로 산이가 거대한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쳐 다시는 얼씬도 안 했겠지만 칠성이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공포보다 더 빠르게 교활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이거다. 이걸 이용하면 녀석을 쫓아낼 수 있겠어. 그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정도였지만 소문은 칠성이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고 피가 튀는 괴담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란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칠성이는 주막에 앉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떠들어댔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그놈, 산이놈이 마귀에 들린 게 틀림없어. 집안에서 시뻘건 눈을 한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니까. 그게 그냥 호랑이인 줄 아나. 사람 고기 맛을 하는 요물이야. 밤마다 산이놈이 마을 아이들을 하나씩 잡아다가 그 짐승 먹이로 준다는 소문도 있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만 공포는 이성보다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김서방네 닭이 없어진 것도, 뒷산 나무꾼이 발을 다친 것도 전부 산이가 키우는 호랑이 짓이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 나간 산이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우물가 안악들은 산이가 다가오면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재수 없어. 호랑이 냄새가 나. 저러다 우리 마을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산이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지 범인의 존재가 들통났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범인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산이가 멍든 이마를 문지르며 울먹이며 들어온 날, 범인은 평소처럼 달려드는 대신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 밖을 향해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녀석의 황금색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자신을 향한 저기가 아니라 자신아 소중한 친구를 다치게 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겠지요. 산이는 범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범아,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어있자. 하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청년들을 선동해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호안을 미리 막자는 것이었지만 속셈은 산이를 내쫓고 그 집터를 차지하려는 것임이 뻔했죠. 바람이 거칠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초가 삼간 얇은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창호지 무늬로 일렁였습니다. 나오너라! 이 요물을 키우는 놈아! 당장 그 짐승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칠성이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산이는 범이를 방구석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이불을 덮어 씌웠습니다. 제발, 제발 소리 내지 마! 산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녀석의 코가 벌렁거리더니 이내 문 쪽을 향해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짐승의 본능으로 직감한 것이지요. 산이가 문고리를 잡고 주저하는 사이 밖에서는 누군가 던진 횃불 하나가 마당의 집더미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칠성이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갇힌 소년과 호랑이. 과연 산이는 이 위기 속에서 범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칠성이의 계략대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불타오르는 마당을 바라보는 범위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어리광 부리던 막내 동생일 것이 아닙니다. 산의 주인이자 숲의 제왕이 부려주는 위엄서린 분노. 그 서늘한 기운이 방문을 뚫고 나가 칠성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산이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산이가 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연기 자욱한 마당, 붉은 화염을 등지고 선 소년과 그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대한 그림자.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일순간 딱 멈춥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입니다. 소년과 호랑이, 이 둘의 운명이 불길 속에서 어떻게 타오를지 다음 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바람 소리조차 죽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그 깊은 산골짜기, 정막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소리였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올라온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산허리를 감아돌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칠성이가 서 있었죠. 며칠 전부터 마을 가축들이 사라지고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흉흉해진 민심을 등에 업은 그는 비장하다 못해 살기가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쇠스랑이 횃불빛이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이보게들,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사람 홀리는 요물일지도 모른다고. 칠성이의 나직한 으름장에 뒤따르던 장정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에서 동떨어진 외딴 오두막, 바로 산이가 홀로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산속에서 숯을 구워 파는 산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칠성이는 늘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산이의 집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쿵, 쿵.
거친 갈소리가 오두막 마당을 점령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산아! 이놈 산아! 썩 나오지 못해! 칠성이의 고함이 고요한 산속을 찢어놓을 때 놀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에 산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옷 차림의 그는 수십 개의 횃불이 자신의 집을 에워싼 광경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형님, 아니, 어르신들, 이 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집안에 숨겨둔 그 흉물 당장 끌어내. 마을 가축들을 잡아먹고 이제는 사람까지 노린다는 소문이 바다에. 내가 그 짐승놈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았더냐. 산이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문 앞을 막아섰지요. 그 필사적인 몸짓이 오히려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비키거라. 내가 비키지 않으면 우리가 뚫고 들어갈 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쇠스랑과 몽둥이, 낫을 든 손들에 힘이 들어갔지요. 산이는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다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범인은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범이? 이름까지 붙여줬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칠성이가 산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군 산이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칠성이는 방롱을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방 안의 어둠이 횃불빛에 밀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들이마신 숨이 턱끝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방 안쪽 구석 어둠이 웅크린 그곳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거대한 그림자. 황금빛 털과 검은 줄무늬가 물결치듯 일렁였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호랑이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횃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들이 춤을 췄지요. 그것은 산중의 왕, 모든 생명이 두려워하는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놈이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리자 오두막 전체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횃불빛에 드러나자 칠성이조차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쏴라! 찔러라! 저놈이 나오기 전에 잡아야 해! 칠성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인간의 용기란 얼마나 보잘것없던지요.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산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산아! 비켜!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사람들의 비명 섞인 만류에도 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거대한 맹수에게 등을 보인 채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호랑이를 바라보았지요. 범아, 괜찮아.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산이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 같던 그 사나운 맹수가 산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귀를 축 늘어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이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콧잔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마치 어미를 만난 강아지처럼 그 거대한 머리를 산이의 가슴팍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르, 끙. 그 소리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의 칭얼거림 같기도 했고 반가운 주인을 만난 충견의 응석 같기도 했습니다. 산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토닥였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혀가 산이의 뺨을 할짝거렸습니다. 맹수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도 맑고 깊은 슬픔마저 서려있는 눈망울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칠성이의 손에서 쇠스랑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쨍그랑. 쇠붙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광경은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산속의 포식자와 연약한 인간 청년.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빛 아래 호랑이의 황금빛 털은 마치 후광처럼 빛났고 그 품에 안긴 산이는 세상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기묘한 경이로움이 차올랐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알던 산군이 아니다.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 아니야. 저 눈빛을 보게. 마치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 않은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신령님이여.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짐승의 탈을 쓰고 내려오신 게요. 그 말 한마디에 살기등등했던 분위기는 순간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횃불을 내렸습니다. 산이는 여전히 호랑이를 꼭 껴안은 채 눈물 고인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겉모습은 이래도 사람을 해친 적도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어요. 제가 굶칠지언정 이 아이 배를 고린 적은 없습니다. 마을 가축이 사라진 건 멧돼지 짓이지 우리 범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산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호랑이, 아니 범이는 산이의 감정을 읽은 듯 낮게 끙하며 산이의 어깨에 턱을 괴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롭고 동시에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해서 감히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누군가의 탄식과 함께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하러 왔던 사냥꾼들이 오히려 사냥감의 순수함에 압도당해 물러나는 꼴이었지요. 칠성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쇠스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사라졌음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세. 하지만 산아, 명심해라. 짐승은 짐승이야. 언젠가 그 본성이 내 숨통을 끊어놓을지도 모른다. 칠성이의 마지막 경고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밤, 세상은 이제 산이와 범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횃불들을 달아보며 산이는 범이의 따뜻하고 거친 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범이의 심장 소리가 쿵, 쿵 하고 산이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아, 범아. 내가 지켜줄게. 세상이 뭐라 하든 형이 널 지켜줄게. 하지만 산이의 다짐과 달리 밤하늘의 달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춘 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의 경이로움은 언제든 다시 공포로 바뀔 수 있었고 호기심은 탐욕으로 변질되기 쉬운 법이니까요. 산을 내려간 소문은 이제 바람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그리고 더 위험한 이들의 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형제, 사람과 호랑이,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산이는 이 순수한 맹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칠성이의 말대로 야생의 본성이 비극을 불러오게 될까요? 차가운 밤바람이 오두막에 뜯겨나간 문틈으로 스산하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죠. 범이를 매몰차게 쫓아낸 지 사흘이 지났건만 방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 녀석의 숨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영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밥이나 축내는 짐승 취급을 하며 내쫓았으니 그 죄책감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미세한 진동인 줄 알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문틀이 떨리고 장독대 위에 올려둔 사기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칠성이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방문을 열었을 때 마을 어귀 쪽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멧돼지다! 산돼지떼가 내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집채만한 멧돼지 수십 마리가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놈들의 눈은 핏발이 서 붉게 타올랐고 주둥이 밖으로 튀어나온 누런 송곳니는 닥치는 대로 울타리를 부수고 가축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쿵, 쿵. 놈들이 발을 구를 때마다 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이는 몽둥이 하나를 겨우 쥐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괭이며 낫을 들고 대항해 보려 했지만 성난 멧돼지의 가죽은 갑옷처럼 단단해서 튕겨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보이는 온몸에 검은 털이 억세게 곤두선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칠성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놈의 콧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칠성이는 뒷걸음질치다 그만 마당에 널어둔 멍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천벌을 받는구나. 그 착한 놈을 내쫓더니 내가 제명에 못 죽고 짐승밥이 되는구나. 칠성이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땅을 박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싶은 찰나였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 같은 포효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짐승이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웅장함과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서늘한 기백이 담겨 있었지요. 칠성이가 번쩍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형체가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고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을 벗어나자 그 형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칠성이가 알던 그 순박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은 2배나 더 커져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일렁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칠성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대던 장난기 어린 눈이 아니라 산중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푸른 안광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우두머리 멧돼지의 숨통을 끊어놓고는 고개를 돌려 나머지 무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르르른 목을 긁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 한 번에 그 흉포하던 멧돼지 떼가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굶주린 짐승이라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산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혼비백산한 멧돼지들이 꽁무니를 빼고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공포가 범이의 등장 하나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정적이 찾아온 마당 한가운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범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한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이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멧돼지와 부딪힐 때 입은 상처였겠지요. 범아! 칠성이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산군과도 같던 그 거대한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푸른 안광이 사그라들고 칠성이가 기억하던 그 호박색 눈동자가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범인은 절뚝거리며 칠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 맹수가 노인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범인은 칠성이 앞에 다가와서는 털썩 주저앉더니 커다란 머리를 칠성이의 가슴팍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배고플 때 밥 달라며 보채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혀가 칠성이의 눈물 젖은 뺨을 핥았습니다. 칠성이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범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억센 털의 감촉, 뜨거운 체온, 그리고 피비린내 속에 섞여 있는 익숙한 냄새. 이 미련한 놈아, 쫓겨났으면 도망가서 잘 살 것이지 왜 다시 돌아와? 왜 이 못난 주인을 구하러 와? 칠성이는 범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얼마나 더 의리가 짙은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의 눈물은 범이의 황금빛 털을 적셨고 범이는 가만히 칠성이의 등을 핥아주며 그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았으나 원망 대신 은혜로 갚은 짐승의 숭고함을요. 촌장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도 아이들도 모두 범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수호신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범이의 등을 비추자 상처 입은 몸이 마치 황금 갑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범이는 칠성이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이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가지 마라 범아, 내 이제 욕심 안 부릴게. 그냥 너랑 나랑 감자나 캐먹으며 살자. 응? 칠성이가 애원하듯 범이의 앞발을 잡았지만 범이는 부드럽게 발을 빼냈습니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덩치는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과 섞기엔 너무 커버렸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저 깊은 산속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칠성이의 범이가 아니라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 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인 눈치였습니다. 범이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마을 사람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커지고 위험있게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숲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범이는 다시 한번 우렁차게 포효했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온 마을을 감쌌습니다.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약속처럼 들렸지요. 칠성이는 범이의 모습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멧돼지는커녕 잡기 하나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작은 사당을 짓고 칠성이가 키운 범이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기 시작했지요. 칠성이는 매일 아침 사당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으며 남은 생을 속죄와 그리움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설은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며 살이 붙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기도 하니까요. 칠성이가 죽고 난 뒤 마을을 구한 수호신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동적인 실화 속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비밀 코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한 낡은 고서점에서 발견된 칠성이의 일기장. 그 속에 적힌 내용은 우리가 방금 목격한 아름다운 이별과는 사뭇 다른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스스로 산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그를 불렀던 것일까요? 이제 시계바늘을 현재로 돌려 이 오래된 야담이 현대의 미스터리 사건과 어떻게 맞물리게 되는지 그 기묘한 연결고리를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칠성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해석할 수 없는 기호들, 그것이 바로 리믹스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람 끝이 제법 매서워졌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공기에는 어느덧 겨울의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산이는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붉게 물든 감나무 잎이 하나 둘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는 송아지만큼이나 거대해진 범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녀석의 숨소리는 마치 그라운거리는 천둥소리 같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루 및 귀뚜렁이 소리마저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처음 녀석을 품에 안았던 날이 기억납니까? 손뭉치 같던 녀석이 젖을 찾으며 품을 파고들 때만 해도 산이는 이 작은 생명이 숲의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아니 자연의 섭리대로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범이의 발바닥은 산이의 손바닥보다 넓어졌고 장난스레 앞발을 휘두르면 아름드리 나무 껍질이 뭉텅이로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범이를 고양이 같은 녀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멀찍이 서 이 거대한 짐승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며칠 전 늦은 밤 범이가 달을 보며 길게 울음소리를 냈던 그 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심심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깊고 어두운 산맥, 태고의 신비가 서려 있는 그곳이 자신의 왕을 부르는 소리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범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더 이상 산이의 좁은 마당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산맥의 능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녀석은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은 녀석에게 너무 좁았습니다. 날이 밝자 산이는 범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범아.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범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묵직한 머리를 산이의 허벅지에 비비며 그릉그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바지를 뚫고 전해져 오는데 산이의 가슴 한 구석이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별의 준비는 소박했습니다. 산이는 범이가 가장 좋아하던 닭 한 마리를 삶아 마지막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맸지요. 마을 어귀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랑이가 나타났다며 꽹과리를 치고 몽둥이를 들었을 테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 사이에 맺어진 기적 같은 인연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을요. 촌장 어른이 막걸리 한 사발을 땅에 부으겨 길을 터주었습니다. 산이가 앞장서고 그 뒤를 거대한 호랑이가 따르는 기묘하고도 엄숙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뒤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누구 하나 돌을 던지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숲으로 들어가는 왕의 뒷모습에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웃고름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산이의 정성으로 자란 저 녀석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었다는 묘한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탓이겠지요.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걸으며 산이는 일부러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이 걸음이 끝나지 않기를, 이 산길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숲의 경계는 금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신령의 영역이 나뉘는 그곳, 선앙당 고목나무 아래에 이르러서야 산이는 멈춰섰습니다. 범아, 산이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범이가 멈춰서서 산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투명한 호박색 눈동자에 산이의 모습이 가득 담겼습니다. 산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범이의 곧잔등을, 그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털을, 그리고 쫑긋 솟은 귀를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져보지 못할 감촉이었습니다. 너는 이곳의 왕이다. 이제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마을로 내려와서도 안 된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험한 바위산이고 네가 다스려야 할 것은 숲의 모든 생명이다. 알겠느냐? 산이는 짐짓 엄한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물귀에 젖어갈라졌습니다. 범인은 그런 산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친 혀로 산이의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까끌까끌한 그 느낌에 산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범이의 콧등을 적셨습니다. 범아, 내 동생아, 부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누구보다 용맹하게 살거라. 산이는 범이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범이는 가만히 산이의 어깨에 턱을 괴고 묵묵히 그 울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숲이 이제 그만 녀석을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범이의 엉덩이를 툭 밀었습니다. 가라! 어서 가! 범이가 몇 걸음 떼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워 산이는 하마터면 다시 달려가 녀석을 붙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이를 악물고 독하게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너는 호랑이다. 숲의 왕이란 말이다. 산이의 고함이 메아리쳐 울리자 범이는 그제야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숲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녀석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검은 줄무늬가 물결쳤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산이가 알던 어리석고 귀여운 범이가 아니었습니다. 범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숲을 뒤흔드는 거대한 보요가 터져나왔습니다. 엉... 그 소리는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찢을 듯 강렬했지만 산이에게는 작별 인사를 고하는 슬픈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산짐승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선포이자 자신을 키워준 형제에게 보내는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산이는 범이의 모습이 사라진 숲의 입구를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쪽 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산이의 가슴속처럼 말이지요.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땀에 젖은 산이의 등을 식혀주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산이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녀석이 쓰던 밥그릇이 보일 것이고 마루 밑에는 녀석의 털뭉치가 굴러다니겠지요. 하지만 산이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슬픔을 자랑스러움으로 덮기로 했습니다. 저 먼 산, 달빛이 닿는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지금쯤 자신의 형제가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마을을 지키고 노는 든든한 바속군의 노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이는 창문을 열고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그리움이 묻어났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자라 범아. 오늘따라 달이 참 밝습니다. 유난히 크고 밝은 저 달 속에서 금방이라도 황금빛 눈동자가 껌뻑일 것만 같은 밤입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차오르는 건 아마도 우리가 나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름다운 이별이란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킬 듯 내려앉아 있었지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던 터라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된 울림은 이내 온 마을의 바닥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땅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마을 입구에 장승이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파도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뛰쳐나온 청년들의 눈에 비친 것은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멧돼지떼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마을의 담장을 부수고 텃밭을 지지기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 살려! 아이고, 우리 집 다 부서지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시며 몽둥이를 들고 맞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멧돼지들의 가죽은 갑옷처럼 단단했고 그들의 돌지는 성난 파도와 같아서 닿는 모든 것을 튕겨버렸습니다. 특히 그 무리의 우두머리, 집채만한 크기의 대장 멧돼지는 실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놈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 밖으로 삐져나온 어금니는 마치 저승사자의 낫처럼 날카롭게 번들거렸습니다. 우두머리 멧돼지가 마을 회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벌벌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놈이 뒷발로 땅을 박차자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질주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모두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천둥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크아! 그 소리는 멧돼지들의 꾀꾀거리는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뱃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산과 들을 호령하는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황금빛 번개가 내리꽂히듯 거대한 그림자가 우두머리 멧돼지의 등을 덮쳤습니다. 범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괴물이라 불렀던 바로 그 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비친 녀석의 털은 괴물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신비롭고 위험 있는 황금빛이었습니다. 범인은 우두머리 멧돼지의 목덜미를 단단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두 짐승이 뒤엉켜 구르자 마당의 흙바닥이 패이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두머리 멧돼지는 미친 듯이 날뛰며 범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놈의 날카로운 어금니가 범이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지요.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듯 짧은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놈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뒤에 있는 저 연약한 인간들이 다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범이의 앞발이 묵직하게 허공을 가르고 우두머리 멧돼지 앞면에 상렬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멧돼지가 비틀거렸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범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놈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쿵! 산만한 덩치가 쓰러지자 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대장이 쓰러지는 것을 본 나머지 멧돼지 떼는 혼비백산하여 다시 어둠 속 산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는 마당 한가운데 범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상처다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공포보다는 고마움이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있던 칠성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화승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때다. 저놈이 힘이 빠졌을 때 잡아야 해. 저게 바로 우리 마을을 위협하던 괴물이야. 칠성이는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범인은 피할 힘도 없는지 그저 슬픈 눈으로 총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신 칠성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칠성이의 팔을 쳐내고 총을 빼앗은 것입니다. 무슨 짓인가, 칠성 아저씨! 눈이 있으면 좀 보시오. 저게 우리를 해치려던 괴물로 보입니까? 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범이에게 쏠렸습니다. 범인은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녀석은 쓰러진 장독대 뒤에 숨어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려다 자신의 피 묻은 몰골을 보고는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눈빛,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슬프고 또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눈, 혹은 고향을 지키려는 장수의 눈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멧돼지 떼를 불러들인 건 칠성이가 산속 깊은 곳에 몰래 뿌려놓은 짐승 유인용 미끼 냄새 때문이었고, 범인은 그 냄새를 맡고 마을에 닥칠 위기를 직관해 달려왔다는 사실을요. 칠성이가 범인을 잡아 가죽을 팔아넘기려 쳐놓은 덫과 미끼가 오히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고, 우리가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존재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칠성이의 주머니에서 멧돼지들이 환장한다는 들기름 섞인 미끼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생명의 은인인 범이에게 총부리를 겨눈 칠성이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가쁜 숨을 고르며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수호신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누군가 흐느끼며 내뱉은 말에 범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 끄덕였습니다. 녀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황금빛 줄무늬가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다 이내 숲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도 웅장하던지 마을 사람들은 녀석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피냄새를 씻어내고 숲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을 구한 것은 총을 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배척당하고 쫓기던, 그러나 끝까지 인간을 저버리지 않은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범인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산군님, 우리 마을의 수호신. 그렇게 부르며 녀석이 사라진 산을 향해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이가 남기고 간 그 슬픈 눈빛,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 쫓겨나듯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탐욕의 씨앗은 아직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이가 피를 흘리며 사라진 그 숲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이의 상처는 깊었고 녀석은 홀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한 그림자. 과연 범인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칠성이가 감추고 있던 더 큰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수호신이 된 범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리믹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실체. 다음 챕터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마을에 내려앉았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은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세워졌고 공포에 질려 닫혀있던 방문들도 하나둘 활짝 열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다시 웃었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 산이만은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이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범이에게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범이는 이제 더 이상 산이가 품에 안고 재우던 그 작은 손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등은 산이의 허리춤을 훌쩍 넘겼고 앞발은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두터웠으며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숲의 제왕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범이가 자신들을 구해준 영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 범이와 마주치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선을 내킬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범이. 산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산이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라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날 밤 산이는 밤새 범이의 거친 털을 비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범이도 마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가만히 산이의 무릎에 거대한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산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범아. 그 한마디에 범이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밤사이 하얗게 눈이 내려 세상은 온통 은백색으로 변해 있었죠. 보득, 보득. 눈 밟는 소리만이 두 존재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산이는 익숙한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릴 적 범이를 처음 만났던 그 숲, 범이가 마음껏 뛰어놀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산자락에 다다르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산이는 춥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범이의 뜨거운 체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별을 앞두고 끓어오르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나무들은 눈꽃을 피운 채 고요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숲은 마치 왕의 귀환을 환영하듯 장엄한 침묵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턱에 이르러 탁 트인 바위 언덕에 도착했을 때 산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에서는 저 멀리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산이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범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갈기털에 얼굴을 묻자 범이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흙내음과 바람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야생의 향기. 범아, 기억나?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는 쥐도 못 잡아서 쩔쩔맸잖아. 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범이는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산이의 볼을 핥았습니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이 눈물이 날 만큼 다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무섭대. 하지만 나는 알아. 너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친구라는 걸. 네가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았어. 네가 있어서 나는 용기를 배웠고 네가 있어서 나는 잘할 수 있었어. 산이는 범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황금빛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너 덕분에 행복했다고. 이제 숲으로 가. 저 넓은 산이 다 내 집이야.
더 이상 좁은 마당에 웅크려 자지 않아도 돼. 남들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내리지 않아도 돼. 너는 호랑이잖아. 이 산의 주인이야. 범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이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듯 육중한 몸을 산이에게 더 밀착시켰습니다. 산이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범이의 등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산이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주머니에서 챙겨온 육포 한 덩이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가. 그리고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마. 알았지? 혹시라도 내가 보고 싶어도 꼭 참아야 해. 나도 참을 거니까. 산이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범이의 콧잔등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범인은 알았다는 듯 긴 꼬리로 산이의 다리를 한번 휘감았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것은 범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범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몇 걸음 가던 범이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하얀 숲을 배경으로 서 있는 호랑이의 모습은 산이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가! 어서 가란 말이야! 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메어 갈라진 소리가 나왔지만 산이는 손을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범인은 긴 하품을 하듯 입을 크게 벌려 한번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올리는 그 묵직한 울림은 산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였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그 소리에 맞춰 눈가루를 털어내듯 파르르 떨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하얀 설원 위를 달리는 황금빛 줄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불꽃 같았습니다. 덤불을 뛰어넘고 바위를 차고 오르며 범인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산이는 그 불꽃이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와 산이의 젖은 볼을 때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자리에는 범이의 발자국과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산이는 텅 빈 숲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안녕 범아, 부디 건강해,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려 범이가 남긴 발자국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범이와 산이의 인연을 세상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오로지 두 사람만의 추억으로 남겨두려는 하늘의 배려 같았습니다. 이별은 슬펐지만 산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언젠가 먼 훗날 산이 깊어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날이면 숲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이의 가슴을 뛰게 할 테니까요. 그 소리는 산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어른이 되든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산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뒤로 돌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빈손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픔을 감내하고 보내줄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하얀 눈 덮인 산봉우리 위로 구름 사이를 뚫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그 빛은 마치 범이가 산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축복처럼 소년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전설이 숲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이야기가 소년의 발걸음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